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숫자 각각 어느 정도인지. 첫 번째 3차죠. 그러면 하나만 잡아내면 조립제법 기다리고 근해공식 기다립니다. 4차죠. 2개 해야 됩니다. 됐지? 그러면 값만 잡아보자. 자, 첫 번째 x에다 얼마 대입해볼까? 1, 1, 1. 자, 1 대입했을 때 뭐라고 그랬지? 개념이 개수총합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1을 넣어서 계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개수한만 보는 거야. 1, 마이너스 2 이거부터 하는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3. 자, 1을 넣었을 때 개수합이 0이네요. 즉, 근이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몫으로 해야 된다. 이 몫을 알고 싶으면 조립제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3 다음에 자, 여기 나오는 2차식에 대해서는 근해 공식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합법에 의한 인수분해 방법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합법법을 이용하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2차식이 나오면 이렇게 다시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쌤은 관심 있는 게 역시 두 번째죠. 왜? 4차니까. 4차인데 가운데 비어있는 항도 있어요. 개수가 0인 항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숫자를 먼저 확인해 봅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2 타입입니다. 다른 숫자를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자, 계산들 하고 있으니까 바로 조립제법으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이게 4, 3이면 1번, 2번이 차수도 한 차수 차이 나고 숫자도 1-1, 1-2니까 이렇게 둘둘 묶고 이렇게 가야겠네요. 근데 이거는 쓰임새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조립제법에서 쓰면 되게 좋아요. 됐지? 그래서 알파 값을 결정할 때는 2번 연속 조립제법 들어가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상수항은 1 또는 2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의 숫자를 가지고 2개를 택해서 조립제법을 진행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근을 구하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0이고 1이고 다시 마이너스 야 확률 높다. 4개 중에 2개 연속으로 된다고 하니까 뭐 1, 2,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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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1, 2, 5 초대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x세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아까 안 해봤어? 제일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 1 붙여야지.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연속 조립제법 하는 건 쉬운데 이 결과를 식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fx라고 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게 저쪽에다가 x 세제곱 플러스 1 이꼴 0 요거 정리할 겁니다. 요거 인수분해 공식 쓰죠.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0. 자, 앞에 마이너스 1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문제야. 여기 자, x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이꼴 0. 아까 똑같아. 거의 똑같을걸? 자, 그러면 여기가 넘어가면 아까처럼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니까 루트 씌우면 2분의 루트 3i 나오지.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 넘어간 애가 2분의 1이에요. 여기 달라지죠. 그래서 아까 거 구별해서 외워야 돼. 이거 나중에 안
안 해보면 선생님 되게 뭐라고 할 거야. 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요게 여기서 어디가 바뀌었지? 여기가 여기가 플러스. 이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이렇게 줄 거예요. 선생님 아까도 오메가 바래네요. 네, 이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주지는 잘 않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자를 쓰면 되는데 지금 허근이라는 뜻, 허근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 이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0이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더 디테일한 건 선생님도 이제 소개를 시켜놔서 거기서 내가 또 외우라고 딱딱딱 정해주고 쓰는 법 가르쳐 줄게요. 쌤은 항상 뭐 외우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쓰는지 거기까지 설명을 하잖아.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방정식의 해 구하는 단계까지 다 온 겁니다. 됐어? 저거 자꾸 눈으로 익혀놔야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는 뭐지? 첫 번째, 인수분해 뭐 살짝 한번 해봤고, 두 번째, 메인 테마는 근을 구하는 과정, 조립제법이다. 첫 번째 근은 정할 수 있다. 단, 원칙이 있다. 다음, 여기 봐봐. 이게 이론일까 활용일까? 벌써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 끝났어. 끝. 그래서 메인이 조립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시계 형태가 복잡한 여러 가지, 왜냐면 차수가 높다 보니까 시계 형태도 복잡할 거 아니냐, 함도 많고, 맞지? 그런 거를 풀이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공통 부분이 나오면 다 치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쌤 책에서 보면 가끔 공통 부분이 있는데 모양을 살짝 바꿔서 공통 부분인지 아닌지 못 알아보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 0을 푸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한 반은 앞에 있는 거 전개하기 바쁠 겁니다. 그런데 요 뒤에 항 두 개가 있으니까 항 두 개 이상 보이면, 숫자 두 개 이상 보이면 무조건 묶어내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보이잖아. 그치? 치환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치환을 했을 때 결과를 봐. 어떻게 됐든 원래 x제곱 x제곱 주어진 식이 4차잖아. 4차. 그러니까 x값 몇 개 나왔는지 이걸 봐. 시작과 끝을 잘 봐. 여기까지 가는 거. 중간에 치환을 하고 이건 다 과정이고 어쨌든 x값 4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야 인수분해를 안 까먹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치환하면 또 까먹어야 돼. 자, 첫 번째는 많이 알려진 연습했던 치환. 자, 그 다음부터는 차수가 높으니까 솔직히 근을 구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4제곱하고 3제곱하고 제곱하고 거기다 얼마 더하고 그래서 0된 숫자 찾는 게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당연히 어렵겠지. 그렇지? 그럼 거기에 개수 주는 방법이 무한대잖아. 너무 많잖아. 그래서 출제자가 아무 문제나 많은 낼까? 풀 수 있는 문제를 낼까?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랜덤하게 나온 4차 방정식을 푼다. 3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조립제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별한 4차 방정식의 형태들이 나오니까 시계 형태를 보고 풀이법을 외워야 됩니다. 즉 조립제법으로 어택할 수 없는 형태도 있다. 자, 이 문제 다시 볼까요?
이 문제 다시 봐서 풀어서 정리한 다음에 왼자수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조립제법 썼다고 쳐봐. 오케이?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숫자가 나왔지. 그치? 근데 4차 방정식 같은 경우 허근만 막 4개 나올 수도 있어. 4차 방정식 그치? 허근만 4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조립제법 할 때 허근을 생각해서 대입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치? 즉 시계 형태도 복잡하고 근이 우리 예상 밖을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조립제법을 쓰되 이 이후로 나오는 시계 형태는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보기차식 첫 번째. 네,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2차식이야. 원래 2차식인데 2차식에다가 2차항을 넣어버린 거야. 3위 학년들은 이걸 또 합성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함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원래 식의 구조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어요.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풀이가 2차식 기반으로 풀어요. 아까 4차식 나온 것도 2차식 치환해서 결국 치환된 문자로 2차식 풀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2차식 계열에서 문제가 해결이 다 끝나거든. 그런데 4차식 중에 2차식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요 x 그 주머니 안에 x 제곱을 넣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의 4차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 4차식을 봤을 때 첫 번째는 무슨 생각해야 된다? 조립제법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그 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에 벗어날 수도 있다. 특히 허수, 그 다음에 루트.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시하는 방법대로 가는 게 실패 확률을 낮추는 겁니다. 원래 식의 모양 뭐였다고? 2차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증거로 3차식과 1차식이 안 보여요. 그러면 요 인수분해해야 되는 요 식의 특징을 알겠지?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 외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원래 2차식이었잖아 너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도 2차식이었잖아. 그치? 즉 x제곱을 치환을 하면 여기서 x제곱을 x라고 치환하면 다시 2차식 모양으로 들어가겠지? 맞지?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 근 구해야 되지. 그러면 인수분해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 얻어진 2차식은 인수분해 가능해야 돼. 선생님, 인수분해 가능하지 않은 2차식은 없다며 알아요. 근데 여기서 가능이라는 거는 그 과정이 신속 정확해야 돼. 좀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비효율적인 때가 있다는 얘기야. 왜? 세상에 수는 있잖아. 굉장히 복잡하고 다루기 까다로운 수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제곱하고 세제곱했던 일이 있냐고. 근데 이 수는 숫자가 아닐까? 아니잖아. 이것도 숫자잖아. 맞잖아. 지금 그는 이 상태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식을 인수분해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만만한 게 아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건 치환된 x값이에요. 근데 x값의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라지 x가. 이렇게. 근데 내가 해야 될 거는 이걸 구해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 얘가 이렇게 나와버려. 맞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합법으로 인수분해
가능하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음에 그렇지 않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합차 공식을 씁니다. 합차 공식. 그래서 요거는 치환만 하면 바로 2차식 합법으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출제율이 좀 낮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이 출제율이 높습니다.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형태 하나 더 외워야 돼요. 자, 요거는 가짜 인수분해 된 거예요. 뭐만? 좌변만 봐봐. 4차식인데 1차식의 법 4개로 인수분해 됐지.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지? x값 구해야 되지. 근데 여기에 x값을 대입하면 4개 숫자 곱한 게 k가 나와야 돼. 0이 나올 때하고는 완전히 판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 x를 찾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인수분해 된 것처럼 이렇게 식이 나왔는데 잘못 인수분해 했잖아요. 이게 여기로 넘어가서 얘가 0 나와야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인수분해가 잘못됐으니까. 그럼 뭘 해야 돼? 전개. 오케이? 근데 이 4개의 1차식을 순서대로 전개한다? 너 고등학생한테 그렇게 무리한 의미 없는 전개식을 시키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아까 한 4개짜리 인수분해 하듯이 둘씩만 전개를 해보는 거야. 짝은 1번, 2번, 3번, 4번일 수도 있고 1, 3, 2, 4일 수도 있고 1, 4, 2, 3일 수도 있어. 그러면 결국 2개의 2차식을 어떤 식으로든 만든다는 얘기지. 이렇게 2차식 2개로만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는 거면 처음부터 다 전개하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2개의 2차식 안에는 항이 하나, 둘, 셋, 항이 하나, 둘, 3개가 있을 건데 이 중에 치환할 수 있는 2개가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부분이 이렇게 같다. 그러면 여기를 x 이렇게 치환합니다. 여기도 x 이렇게 치환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돼서 여기에 k가 넘어왔으니까 다시 2차식 기반의 식이 나오죠. 우리 대부분 2차식 기반이에요. 오케이? 요 위에 것도 사실 2차식 기반으로 푸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은 합차 공식은 2차식에서 쓰는 거잖아요. 오케이? 요렇게 특별한 모양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예제를 다 보여줄 거야. 더 계십니다. 어이구야. 이번에는 상반방정식. 예.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거 그 개수가 A, B, C, B, A라고 적힌 건 괜히 적힌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같은 개수가 대칭 형태로 쓰인 이 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식은 분수식으로 갔다가 방법 얘기할 거야. 분수식으로 갔다가 다시 2차식 기반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을 할 거야. 그런데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이 상황에서 막 치환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스몰 x를 하나, 둘, 셋, 4개 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복잡하니까. 그래서 시작과 끝을 정확히 딱 시작을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한다. 나중에 끝, 매듭은 이렇게 지어져 있어야 된다. 매듭 지어야 된다.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 x제곱으로 다 나눠버려. x제곱으로 다 나눠버려. 그러면 이 개수가 같은 애들 2개가 이렇게 모일 거야. 왜?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2차항 돼버렸죠?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분모가 x제곱이 됐죠? 그래서 1번, 4번, 최고차항, 상수항 이렇게 묶어. 다음에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차, x제곱으로 나눴으니까 하나 약분하고 분모에 x 하나.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 구조가 누구를 기본 단위로 쓰고 있는 요거 있죠? 요거를 적절히 차수를 제곱해서 올리면 요거 만들 수 있지. 요거 뭐냐면 x 플러스 x분의 2를 저 가운데 있는 항을 싹 다 제곱을 해버리면 x제곱 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1차 항이고 이게 1차 항이고 요것의 제곱인 모양의 2차 항 형태로 변형을 하라는 거지. 곱셈 변형을 이용해서. 그러면 얘도 2차식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치환을 할 겁니다. 오케이? 요 설명은 실제 숫자를 갖고 하는 게 빡빡 와닿으니까 나중에 숫자로 연습을 한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실 뭐 안 읽어봐도 이해는 될 건데 혹시 과정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나눈다. 두 번째 분수식이 나왔는데 그거를 당황하지 말고 이 가운데 보이는 요걸 1차항이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는 요것의 2차항, 요것의 완전 제곱식이 있게끔 변형을 한다. 치환한다. 2차식이니까 푼다. 그런데 그거는 치환된 값을 푼 거고 나는 마지막에 x를 풀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오케이? 복잡하죠. 복잡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배는요 5차식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조립제법 이후로 나온 풀이법이 첫 번째 법, 두 번째 법, 세 번째 법, 네 번째 법 이거 리스트 이거 암기해요. 리스트 암기하세요. 오케이? 근데 많이 풀면 그냥 암기가 돼. 야, 끝났어요. 뭐 리스트 암기하라고 하는 거 다시 확인하면 첫 번째 치환한다. 오케이? 눈앞에 치환할 거 두고도 치환 못하면 바보다. 근데 나중에 근 구했는지 확인한다. 보기 차식 풀이법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치환한다. 근데 그거는 합법으로 인수분해 돼야 되고 두 번째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 합차 공식을 쓴다. 주로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온다. 단 내가 나중에 근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가짜 인수분해 둘둘 묶어서 전개한 다음에 치환한다. 그럼 또 2차식 되겠죠? 그치? 거기서 근 4개 구해야 됩니다. 다음에 상반반정식 요거는 x제곱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분수식을 기본 단위로 치환한다. 기반은 역시 2차식이다. 오케이? 자 이제 숫자 갖고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항목들을 외우세요. 자, 그냥 주어진 식을 치환하는 건 안 나왔고 요거 나왔습니다. 이거. 자 위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정식은 몇 차식처럼 보입니까? 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x제곱 1, 4, 마이너스 2차식처럼 보여요. 이런 건 치환 안 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4 이꼴 0 치환 없이 자 4차 방정식과 근 4개 나와야 되고 지금 나오게 생겼죠? 다음 2번 가짜 인수분해 다시 전개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지금. 그런데 전개를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아니다. 그쵸? 1번과 몇 번? 2개 2차식으로 일단 나눕니다. 1번 몇 번? 1번 2번? 네, 1번 2번 1번과 4번? 오케이 1번과 4번 2번과
이유가 뭐냐? 1번, 4번을 하면 x제곱 플러스 3x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3번을 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나오고 122항에 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전개를 하긴 할 건데 그치? 공통 부분이 나오게 묶어서 전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묶을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는 x, 요것도 x. 자, 역시 2차식 기반이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0가 숫자 거거든요. 아, 10하고 10이 있구나. 10하고 10이 바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2. 그러나 스몰 x를 구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값을 돌려줘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 풀고 합법되면 그냥 뭐 근 나오는 거고 아니면 근의 공식을 쓰든 안전제 공식을 쓰든 끝까지 구해야 됩니다. 실근이 그러니까 무리수가 나오든 허수가 나오든 그는 4개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2 올 0 이렇게. 함수편에서 이 얘기한 거 기억나요? 이 끝자리 마이너스는 무조건 실근이라고. 이거는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해서 나는 4개 써야 됩니다.